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분석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빨리빨리 보고서 빨리빨리 풀고서 다른 문제에다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 방향성 설정, 그 다음에 현황 파악, 그리고 과제의 정의,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자, 답은 뭐예요? 분석 기획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이죠. 자, 다른 것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보면은, 자, 분석 결과를 사전에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정의하여서 목적에 맞는 탐색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했는데, 사전에 가정한다는 것에 이거 혼란스러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가설 검증 같은 경우는 가설을 미리 세워놓고 하지만, 이거는 가설 검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열린 시각으로, 나는 아직 이거 잘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열린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병 데이터를 추출, 그 다음에 가공, 그리고 저장. 이거는 보면은 추출, 가공, 저장. 답은 ETL이죠. 자, 다음은 재현 자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면 4번에 우리가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가 아닌 임의 생성 데이터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리 법규에 규제 제약이 있다 했는데, 임의 생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규제 제약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정확히 우리가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정의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자, 2번, 3번, 4번이 우리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분석 로드맵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내용을 설명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데이터 분석 과정, 이건 한 과정이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데이터 수집, 저장, 정합성, 여기 답이 나오죠. 딱 1번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는 분석 단계 이전에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갖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문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건 장점이기 때문에 다 좋은 내용들 일단 적어놨겠죠. 그래서 보면은 3번에 이게 잘 읽어야 되는 게, 인간의 통찰력을 활용하여 그 다음에 필요한 특징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인공지능 같은 이거는 보면은 좋은 내용이나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인간의 통찰력을 활용하지 않고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거죠. 개입되지 않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 통찰력을 활용한다는 건 인간이 개입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지능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이게 답이 뭐지? 하고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1, 2, 3번은 보면은 우리가 읽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4번도 보면은 얼뜻 보면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럼 답이 뭐지? 할 수 있어요. 근데 1, 2, 3번은 명확하게 답이 맞죠. 근데 이럴 때는 보면은 우리가 가장 봤을 때 가장 우리가 가장 좀 다 맞는 말인 건 가장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고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자, 4번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했는데, 이거는 반대로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익명으로 처리를 했을 때 수집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익명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이거는 의도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문제에서 이 답은 비식별화에 대한 걸 말하는 것인데, 이 비식별화 조치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다 한다면은 비식별화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식별화를 처리해서 제3자에 제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식별화를 했을 때 이렇게 수집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비식별화 하지 않고 제공한다. 이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예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내에서 ETL을
작업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이해라는 문제가 아니라 암기 문제죠. 자, 답은 타조입니다. 타조는 뭐예요? 타조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ETL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게 아니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출하는 거예요. 대량의 데이터 수출해서 가공한 다음에, 이것도 가공도 복잡한 가공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인 가공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ETL인데, 이때는 우리가 그 SQL 같은 게 사용하면 편해요. 우리가 여기 때는 뭐 맵리두스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 거고, 대량의 데이터를 SQL로 처리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내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게 타조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좀 헷갈리게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문제 자체가 데이터 분석과 비교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사이언티스트가 사이언티스트 분석도 하고 개발도 하고 다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다른 지문도 좀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1번을 좀 더 우리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는 그 분석 가공 시, 데이터 가공 시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하는 능력. 물론 개발 능력이 사이언티스트한테 필요해요. 사이언티스트 코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개발이라는 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그 사이언티스트보다도 데이터 엔지니어가 주로 하고 있죠. 물론 사이언티스트도 이거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거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개발에서 포커싱을 두는 거는 그 데이터 엔지니어의 몫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거 우리가 2번, 3번, 4번은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당연히 갖춰야 될 능력을 보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암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보면은 2018년 5월,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EU에서,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핵심수,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 되는 내용이고, 이때 나왔던 그럼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답은 GDPR입니다. 이거는 고민할 게 없죠. 그냥 다 암기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 문제도 뭐예요? 가트너 나왔죠? 그 다음에 3V, 이것도 암기 문제죠. 답은 뭐예요? 4번이죠. 자, 규모, 다양성, 속도, 그렇죠? 이게 3V죠? 이런 거는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건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민감 정보에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풀어도 되는 건데, 물론 이게 좀 독특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왜 민감 정보가 아니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답은 3번이에요. 취미생활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같은 쉬운 문제인데 또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해설을 보면은, 정치적 견해라든지 사상이나 신념, 건강정보,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민감할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취미생활, 내 취미생활에 노출된다고 뭔가 큰 문제 생기지 않죠. 물론 난 내 취미생활 노출되는 거 싫어요, 또 민감해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 우리가 공통되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 통념상 어떤 게 민감하냐 했을 때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적 신념, 그 다음에 그리고 견해라든지 정치적 견해라든지 노동적 가해 여부, 건강 문제, 특히 건강의 질병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감하게 우리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취미생활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미생활이 여기서는 가장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분석 절차. 이것도 암기 문제죠. 그냥 1과목은 어떤 이해를 원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외운게 싫다, 그럼 1과목의 점수를 따기 힘든 거고, 나는 암기 잘한다, 그럼 1과목의 점수를 많이 따서 다른 과목에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절차, 이것도 암기죠. 기획하고 준비하고 분석하고 구현하고 평가 및 전개한다. 이게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석 문제 정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보면은 우리 데이터 크기, 유형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고려해야 되죠. 분석 주기, 이것도 고려해야 되죠. 그 다음 분석 문제 정의 주체로 개인과 조직을 나누어 고려한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보면 답이 뭐예요? 3번. 우리가 분석 주기도 고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정답은.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것도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죠. 자,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특징이 뭐예요? 주제 정확성, 주제 지향성. 그렇죠. 두 개가 같은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성, 그 다음에 통합성.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소멸성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소멸성은 답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답이 아니란 건 정답이란 거죠. 이거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소멸성은 휘발성. 그렇기 때문에 답이야. 이게 정답인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객관성, 정확성, 진정성. 데이터 자체가 고품질임을 나타내는 데이터 품질 유형입니다. 자, 이것도 암기 문제인데, 근데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 이게, 물론 외우면 쉽죠. 외우면 쉬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다루는 사람도 많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답은 뭡니까? 답은 유형성 품질입니다. 자, 이게 그 객관성이나 정확성, 진정성이 데이터 자체 고품질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 데이터 그 내재적 품질이라고 해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 보통 유형성 품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어렵다. 하지만 그냥 외우면 된다. 이런 거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좀 편합니다. 우리는 학계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비정형. 그다음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예요? 비정형인가? 마우스가 잘 나오지 않네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비정형. 그다음에 자, 비정형 그리고 반정형에 대해서 한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HBase나 카산드라에 맞추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정형과 반정형, 그 유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유형에 대해서 보는 건데 여기는 RDBMS나 여기서 우리가 그 NoSQL 같은 경우는 처리할 때 유형을 말하는 것이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나 인메모리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 유형을 보는 건데 그러면 RDBMS하고 NoSQL 차이만 보면 되겠죠. 근데 근데 RDBMS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 처리에 많이 사용돼요. 근데 여기서 비정형, 반정형이죠. 비정형, 반정형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자유롭다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가장 특화된 게 뭐예요? NoSQL이죠. 답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언뜻 보면 다 답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이게 비식별화 방법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답은 3번이에요. 값 대체. 근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가명체나 다른 방법도 결국 다른 값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대체 아닌가요? 하시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키워드, 암기 키워드로 접근하시는 게 우리가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비식별 방법이 뭐가 있느냐? 가명 처리, 그 다음에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제가 나열해드린 방법 중에 값 대체라는 우리가 단어는 없었죠. 그래서 값 대체가 원리상으로는 그럼 생각하면 대체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키워드 중심 암기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값 대체라는 거는 이게 출제자 의도로 봤을 때는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 개인정보 비식별화한 것보다도 그 전처리에서 값 대체하는 그런 거를 그냥 키워드를 여기 문제에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 중심에 외워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아래에 지문이 있죠. 지문 읽고 푸는 건데 이걸 결국은 그 지문 세 줄짜리지만 이 지문 다 읽고 하려면 이게 무슨 말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굳이 암기해서 풀어도 되는 건데 우리 한번 좀 해설을 하자면은 그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우리가 그 보통 C라는 기업한테 뭐 주고도 한다면은 우리가 그 B라는 사용자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 이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C한테 줘도 되겠느냐, 제3자 제공해도 되겠느냐 미리 동의를 받죠. 미리 동의를 받고서 C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B라는 사용자가 여기 있고 A가 있고 우리가 C가 있는데 우리가 그 A가 C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B한테 우리가 직접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그림 보면은 그 A가 B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C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는데 여기는 B가 그 정보의 주인인 거죠. 그러면 C라는 사람이 B한테 우리 이런 정보로 우리가 필요한데 너 동의하겠니? 동의한다. 그러면은 너가 동의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직접 요청해서 가지고 올게라는 것이죠. 요즘에 은행들도 그렇고 많은 서비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고객님 동의하시면 저희가 뭐
정보를 다 수집해서 우리가 고객님이 어떤 소비 패턴을 분석해 드릴게요.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데이터라는 사업. 자, 마이데이터가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특정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고자 하는 기업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정보의 소유자, 결국 소유자는 나인 거죠.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우리가 정보를 활용이 되겠니 물어보고서 오케이 동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 정보 갖고 있는 기업 쪽에 요청해서 가지고 올게요 라는 것이죠. 이 마이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